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논문은 High TPR in Point Cloud라는 논문입니다. High TPR은 Hierarchical Transformer for Place Recognition의 줄임말이고요. 저자분들은 방금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난징대학교 소속의 연구원분들이십니다. 컴퓨터 비전, 딥러닝, 피처 익스트랙션, 분산 컴퓨팅, 슬램 같은 것들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요. 이 논문은 이크라에 2022년에 올라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논문이랑 비슷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어렵다는 댓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늘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슬램이라는 게 있는데, 슬램이 어떤 거냐면은 동시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걸 기반으로 매핑을 하는 기술을 얘기를 하고요. 슬램을 하려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위치를 봐야 되는데 방을 저렇게 쭉 돈다고 치면은 쭉 돌아왔을 때 내가 여기 본대네 하고 그 두 부분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연결을 해주려면 루프 클로저 디텍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클로저 된 루프를 디텍션하는 말 그대로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두 개를 가지고 왔을 때 걔네 둘의 피처를 비교를 해서 정합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장소를 인식하는 걸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할 때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터들이 필요합니다. 피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귀여운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통통하고 하얀색이랑 까만색 색깔이 있고요. 눈은 초록색이고 소파 위에서 쉬고 있는데 턱을 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떼봤습니다. 저걸 보면은 까만색 동그라미 안에 초록색 다른 동그라미가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은 디테일한 정보, 색깔이랑 모양 같은 디테일한 정보는 살아있는데 저게 뭔지는 몰라요, 아직. 그럼 조금 더 넓게 보는 대신에 자세히 보진 못하고 흐릿하게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뾰족한 거, 저거 까만 거 귀 같은데? 귀 있고, 초록색 동그라미 두 개 있는데 이어서 보니까 눈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손 같은 하얀 게 있는데 고양이 발 같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있고 쟤는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고 까만색 머리랑 하얀색 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해지면 까만색 하얀색 고양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조금 넓어지면 얘 통통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고양이 말고 다른 부분도 보게 되면은 이게 뭔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동물이 뭔가 위에서 턱을 괴고 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쭈루룩 있을 때 왼쪽으로 갈수록 로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로컬 디스크립터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글로벌한 디스크립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컬한 디스크립터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디스크립터는 전반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합쳤을 때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디스크립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스크립터를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들 하시는 시프트가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에서는 FPFH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와중에 딥러닝이 나왔어요. 뉴럴 네트워크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비전 처리니까 비전에서 뉴럴 네트워크 하면 생각나는 컨볼루전 뉴럴넷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CNN은 이렇게 생겼어요. 컨볼루전 과정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파란색 피처 맵이 있다, 디스크립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쟤를 컨볼루전을 하게 되면은 저 파란색 부분들이 진한 초록색 부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셀 하나는 파란색 셀 9개를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게 되면 노란색 셀 하나가 초록색 셀 9개, 그리고 파란색 셀 25개를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로컬 디스크립터, 글로벌 디스크립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NN 잘 쓰는 와중에 트랜스포머라는 걸 구글에서 발표를 했는데, 얘는 NLP 모델이고요.
비전에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또 만들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어텐션이 뭐냐면 값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값에 해당되는 키들이 있는데 내가 쿼리하고 싶은 정보랑 가장 키가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를 해서 거기에 맞게 가중치를 밸류에 떠서 더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나오는데, 비전 트랜스포머의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미지를 패치로 나눠서 걔네를 각각 프로젝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컬한 디스크립터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로컬한 디스크립터를 인코더에 넣어서 글로벌하게 디스크립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들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을 하는 프레임워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옛날에 핸드크래프티드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는데 걔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연산할 게 엄청 많고요. 그리고 로컬한 디스크립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빠르고요. 계산도 상대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 대신에 얘네는 로컬하거나 글로벌한 디스크립터 둘 중에 하나에 치중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모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를 적당히 섞어보자 해서 나온 모델들이 이 정도 프레임워크 두 개가 있는데, 인풋을 가지고 핸드크래프티드 알고리즘으로 로컬한 디스크립터를 뽑고 걔를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뽑는 데이터 드리븐 알고리즘에 넣어서 전반적인 풀 디스크립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로컬한 거, 글로벌한 걸 각각 뽑아내는 데이터 드리븐 알고리즘 두 개를 통과해서 걔네를 합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네는 로컬이나 글로벌 디스크립터에 편향되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산할 게 많고 메모리도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델이 2개 이상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Hierarchical Transformer for Place Recognition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줄여서 HiTPR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HiTPR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관련된 연구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들만 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설명 중에 빨간색 볼드, 빨간색 레귤러, 까만색 레귤러 순으로 중요한 글자니까 그 점 위에서 보시면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ESF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얘는 포인트들의 디스턴스랑 앵글이랑 그 면의 면적 같은 것들을 합쳐서 글로벌한 디스크립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PFH랑 FH는 피처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그 포인트 각각에 대한 로컬한 지오메트리 피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M2DP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얘는 루프 디텍션을 하려고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2D에 프로젝션을 해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프로젝션된 포인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덴시티 시그니처를 가지고 덴시티 시그니처를 피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드리븐 방법들인데 포인트넷 VLAD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얘는 이 방법 자체가 중요하게 사용되지는 않았고 로컬한 피처 익스트랙터로 포인트넷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피처를 어그리게이션 할 때 특별한 풀링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타겟 논문인데 LPDNet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먼저 뽑아내고 걔를 딥러닝 모델에 넣음으로써 좀 전반적인 디스크립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도 중요한데 로컬 디스크립터랑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둘 다 뽑아내는 방법 중에 각각 뽑아내서 합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샤미즈넷을 써서 각각 다른 그 두 개의 네트워크가 다른 일을 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네트워크가 두 개인데 하나는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만들도록 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 포인트 각각에 대한 상대적인
그 렐러티브한 피처들을 뽑으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렐러티브 포즈는 로컬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매하고 글로벌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로컬한 것들 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가 나왔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멀티플 셀프 어텐션 모듈들을 사용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DAGC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듀얼 어텐션으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를 두 브랜치로 갈라서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 채널 와이즈 어텐션을 따로 거치고 걔네들을 합쳐주는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NDT 트랜스포머는 아까 타겟이라고 말씀드린 NDT넷을 트랜스포머로 살짝 바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가지고 와서 포인트 와이즈 트랜스포머를 통과해서 글로벌 릴레이션을 계산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가 관련 연구들이었고,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이TP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하이TPR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셀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쇼트 레인지 트랜스포머, 롱 레인지 트랜스포머, 그리고 걔네를 합쳐주는 어그리게이션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그렇게 되고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인트 셀 제너레이션 부분인데,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다로 뽑게 되면은 한 바퀴 돌았을 때 막 2만 개씩 뽑히고 그러잖아요. 엄청 많아요. 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고 프레임마다 포인트 수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샘플링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도 뭐 되긴 되겠는데 좀 확실하게 전체적인 글로벌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뽑힌 포인트들 간의 평균적인 거리가 제일 멀어지게 하는 farthest point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샘플링된 포인트들만 사용하기에는 또 로컬한 정보가 드롭이 되기 때문에 그 샘플된 포인트를 센터로 해서 그 주변의 네이버들을 같이 샘플링을 해줍니다. 그렇게 센터 포인트와 네이버로 구성된 포인트 셀을 여러 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쇼트레인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방금 뽑은 센터 포인트랑 네이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센터가 퀄이고 네이버가 키랑 밸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종의 셀프 어텐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 중에 센터랑 가장 비슷한 애들에 해당하는 밸류를 곱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쇼트 레인지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넘어갔고, 이제 롱 레인지 트랜스포머가 필요한데, 미리 말씀드리면 얘는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만드는 애는 아닙니다. 대신에 쇼트 레인지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그 셀의 피처들을 걔네끼리 어텐션을 해서 셀 간의 관계를 계산을 해주는 애예요. 이렇게 어텐션을 하게 돼서 롱 레인지 트랜스포머를 여러 개를 거쳐서 크로스 셀 디스크립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여러 개를 거쳐서 걔네를 글로벌 디스크립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리니어 배치놈 액티베이션 맥스 풀링을 해서, 그러니까 플리커이트 네트워크를 가지고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릭을 러닝을 했는데,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처리를 할 때 셀끼리의 관계를 결국에 학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포인트끼리의 관계를 학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가까운 것들은 더 가깝게, 먼 거는 더 멀게 학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랑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멀리 있는 포인트들을 더 멀게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거리를 최대화시켜주자라는 거고,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이 2개가 있을 때 같은 셀 안에 있는 것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서 먼 셀에 있는 걸 상대적으로 더 멀어 보이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모델을 실험을 했는데,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를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은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다른 이미지들이랑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걔네가 같은 애들인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이미지인지 비교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요. 데이터셋은 옥스퍼드 로브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얘를 포인트넷 VLAD에서 살짝 변형을 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직접 만든 커스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걔는 트레이닝이랑 밸리데이션에 둘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어떻게 보면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랑도 비슷하기 때문에 리콜 매트릭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리콜 매트릭 결과를 보시면은 먼저 위에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들이랑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봤을 때 다른 모델들보다 확실히 성능이 높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하이TPR 뒤에 S8이라고 붙은 게 있는데, 걔는 처음에 센터 포인트를 샘플링을 할 때 그 레이스를 좀 작게 둔, 그러니까 처리할 데이터를 줄여서 빠르게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줄어있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하이TPR F8이라고 붙은 게 있는데, F8은 S8에 LDP넷처럼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추가한 징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성능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고, LDP넷이랑 비교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LDP넷이랑 하이TPR만 보고 비교를 했을 때는 메모리 측면에서 86% 정도, 그리고 속도랑 컴퓨테이션 이피션시랑 속도에 대해서는 12%, 26% 정도 빨라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다른 건 다 우수한데, 포인트넷 BLAD가 연산량이 엄청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뒤처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